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2학기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품사의 종류와 특성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법 단어는 결과적으로는 암기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은 좀 정확하고 꼼꼼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품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단어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매우 푸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바다가 매우 푸르다 이런 식으로 좀 문장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눈 단어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기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보시면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와 변하지 않는 단어라고 되어 있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 형태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단어, 우리는 이거를 가변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이거를 우리는 불변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형태의 변화 여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가 크다의 학교, 이 학교라는 것은 여러분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어느 문장에 쓰든 학교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건 불변어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학교에 빨리 가자. 여러분 이거 형태,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요. 자, 어쨌든 형태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가자, 가고, 갔어, 뭐 가니?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가변어, 변하는 단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분류 기준입니다.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생이 빵을 먹었다 해서 이 동생이라든지 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 안에서 주체나 대상이 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생이나 이 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체나 대상이 되는 단어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체언이라고 합니다. 자, 또는 여기 보면 그 빵이 이런 식으로 빵을 꾸며주는 단어도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꾸며주는 단어 나중에 하겠지만 수식어이라고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제용원, 수식어, 관계어, 독립어 이런 식의 기능으로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품사의 분류 기준 두 번째는 바로 기능입니다. 문장에서 몸의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활용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뭔가를 꾸며주느냐 뭐 이런 거 독립적으로 쓰이느냐 이런 거 그래서 기능. 다음 이번에는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땐 이 의미에 따른 분류 기준의 그 단어로 많이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나눌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명사, 이름을 나타내고요. 이거 이따가 좀 더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그냥 몇 가지가 있는지만 볼게요. 자, 여러분 몇 개입니까? 1, 2, 3, 4, 5, 6, 7, 8, 9 9개입니다, 여러분. 요거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왜 헷갈리느냐? 영어 때문에 그래요. 영어랑은 우리가 품사의 개수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국어의 품사는 9개다. 기억하시고 8개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품사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뭔지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명사대명사 수사가 묶여있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바로 체언이기 때문입니다. 자, 체언에는 명사대명사 수사가 있는데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 명자를 씁니다. 어떤 단어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그럼 명사는 뭐 쉬우니까요. 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돼지, 축구공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단어들인데 대명사는 그럼 무엇이냐? 자,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름을 대신한다 이렇게 쓸게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유진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 친구를 우리가 유진이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야, 너가
이렇게 야 너는 이렇게 너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 수사입니다. 수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 숫자예요. 숫자. 근데 그 숫자가 이제 그 몸이라고 했죠? 몸의 중심으로 쓰일 때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떻게 있냐? 양을 나타내는 수사인 양수사가 있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인 서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아니면 한자어로 1, 2, 3 이런 거 있고요. 서수사는요 여러분 첫째 순서잖아요. 둘째, 셋째 아니면 한자로는 제1, 제2, 제3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언에 대해서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수사,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는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자, 얘네는 왜 같이 묶였느냐? 바로 용언이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용어는 가변어입니다. 가변어. 방금 말씀드렸던 체어는 불변어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름은 어디서든 가방은 어디서든 가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용어는 가변어입니다. 자, 동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형용사는 뭔데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먹는다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형용사는 예쁘다, 그 예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있죠. 이거를 가지고서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는다. 현재형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자, 옷을 입는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쁜다. 이상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동사는 이 현재형이 되지만 형용사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천유형. 하자. 자, 야 이거 먹자. 우리 충분히 동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용사는 이상해요. 야 기쁘자.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명령형입니다. 어라. 이렇게만 쓸게요. 일단 아라까지는 안 쓰고. 자, 먹어라. 충분히 가능하죠.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 기뻐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으로는 수식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이는 관형사와 부사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관형사는요, 여러분, 체언 앞에부터, 아이고, 이거 왜 이럴까요? 다시 쓸게요. 자, 관형사는 체언 앞에부터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부사는요, 선생님? 부사는요, 되게 많이 꾸며요. 그래서 용언, 아니면은 다른 부사, 아니면 문장 전체 등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 다 불변어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체언 앞에부터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 예를 들면 여기 헌옷. 이 헌이라고 하는 게 옷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이 관형사에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 5이 놀러 갔다. 요걸 이렇게 쓰면요, 이 5은요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조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명의 친구가 놀러 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때의 5은 이 명을 꾸며주는 관형사예요. 배 명을 꾸며주는 겁니다. 우리가 막 5이 명의 이렇게 못하잖아요.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차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사입니다. 조사는 우리가 관계언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는 첫 번째로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가 이런 것들은 주격조사라고 하죠. 이 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와 그 체언에 붙어가지고 그것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보조사는 특별한 뜻을 더해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거를 그 친구가 공부는 잘해. 느낌이 확 다르죠? 그 친구가 공부만 잘해. 그 친구가 공부도 잘해. 이런 게 다 보조사로서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조사 그리고 보조사 요거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탄사는요 독립어에 속하는데요.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 관련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풀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뜻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 일단 수사, 숫자처럼 되어 있는 걸 찾아보시는데 그게 수관형사는 아닌가를 좀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만 먹자. 뒤에 조사가 붙어 있죠? 우리 이거 수사입니다. 체언이에요. 다음 첫째, 둘째, 우리 아까 서수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입니다. 자, 5사람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을 꾸며주는 거예요. 다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사, 수관형사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4번. 셋뿐이다. 뒤에 또 조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수사입니다. 둘이, 이것도 조사 붙어 있죠? 이것도 수사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번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수사와 수관형사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